58분 날씨. 현재 서울 기온은 33.3도까지 올랐습니다. 많은 지역으로 오늘도 최고 체감온도 33도에서 38도까지 느껴지는데요. 가장 현재 기온이 높은 곳은 경남 의령군으로 36.8도, 2위가 대구 36.1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습도가 꽤나 오르면서 상대 습도 80% 내외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더 높이 오르겠습니다. 절기 입추인 오늘도 우리나라 대부분 31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이면서 35도 안팎의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소나기가 지난 곳이 있고 지날 전망입니다. 저녁까지 5에서 60mm인데요. 소나기 내리는 동안만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습도를 오히려 높이면서 찜통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에 가끔 비 예보가 있고 남부와 제주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울은 17일 연속 열대야입니다. 전국 대부분 낮 동안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반복이 되겠고요. 자외선 지수와 불쾌 지수도 오늘 무더위 속에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쁜데요. 현재 울산, 부산 등 경상권과 전남에는 오존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33.3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은 씨 전해주시죠. KB증권 김성은입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을 보이다 결국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까이 상승했고 코스닥 시장은 2%대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6.26포인트 상승한 2568.41에 코스닥은 15.67포인트 오른 748.54에 마감됐습니다. 사흘 연속 급락했던 미국 3대 지수는 1% 내외로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한때 70포인트 넘게 오르는 등 변동성이 컸습니다. 수급에서 개인은 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이틀 상승세를 주도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제약바이오주와 방산주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호실적을 발표한 한전 KPS와 SK텔레콤, 하이브 강세를, 반면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2차 전지주 부진한 흐름 펼쳤고 실적 부진에 아모레퍼시픽 20%대 급락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76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경상수지가 2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6월 경상수지는 122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흑자 폭도 커져 2017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6.7% 증가한 반면 수입은 5.7% 감소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오늘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품 소비는 승용차가 전년 같은 달 대비 21.4% 줄었고 의복과 음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에 대한 대출 지원 접수가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은 3.51% 금리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중소기업은 3.4% 금리로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금리가 미국 소비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가 1,500조 원대를 넘어서고 연체율도 13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현지 시간 6일 발표한 가계 신용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는 2분기 1조 1,40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8% 증가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우치다 시니치 일본은행 부총재가 금융자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우치다 부총재는 오늘 홋카이도의 한 강연장에서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금융 완화를 계속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틈타 기업 인사팀을 사칭한 피싱 메일이 퍼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랩은 오늘 유급 휴가 등의 키워드를 사용한 피싱 메일로 기업 이메일 계정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랩에 따르면 인사팀을 사칭한 회사 명절 달력 계정이라는 제목의 피싱 메일이 최근 뿌려졌고 기업 이메일 계정 정보를 빼가려는 링크가 첨부돼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올해 청년 면접 수당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면접 경험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면접 수당은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를 1회당 5만 원씩 최대 10회 50만 원까지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방이 5에서 40mm 정도지만 곳에 따라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5도 정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여름휴가 다녀오셨는지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이번 휴가철에만 385만 명의 관광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이유가 국내 여행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도 하던데요. 최근 한 여론조사업체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여름철 국내 여행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 72%가 바가지 숙박요금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해외여행과 국내 여행 비용 차이가 없을까요? 제대로 짚어보고요. 국내 여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 창업자 구속에 또 티몬 위메프 사태 등의 악재가 잇따르면서 10년 넘게 한국 정보기술 생태계를 이끌어온 플랫폼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란 비즈니스 모델의 장단점 살펴보고요. 시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국내 증시가 지난 월요일 폭락 이후에